한번 걸어와 보세요. 저쪽에서 이렇게. 네, 포인트로만 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그런 부분을 많이 연출을. 에서는 모양이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담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현철입니다. 이 시간에 만들어 볼 디자인은요, 꽃다발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궁금하다라고 혹은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해서 저한테 메일이나 쪽지나 이제 웹에서 이제 많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이제 꽃다발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자, 만약에 샵에서 이제 꽃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포장을 하면 조금 더 색다른 포장이 될까, 혹은 어떤 디자인을 하면 좀 더 차별화된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꽃다발에 관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만들어 볼 핸드타이드는요, 다른 재료도 많습니다만 우선은 포장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제작하는 어떤 테크닉이라든지 재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사용할 주된 내용은요, 이제 라피아예요. 자, 라피아는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죠? 뭐 샵에서도 이제 묶는 역할로도 많이 쓰고, 아니면은 약간의 연출을 느낌으로도 많이 쓰고요. 이 라피아를 가지고 꽃다발을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라피아가요, 자, 이제 통상 쓸 때 긍정적인 느낌도 있는가 반면에 부정적인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나무 껍질이라든지 이런 줄기를 갖다가 말려서 제작한 느낌이다 보니까 이걸 많이 쓰고 혹은 규칙적이지 않은 그런 형태로 쓴다 그러면 굉장히 진짜 자연의 느낌, 막 풀숲에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처럼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하거나 너무 내추럴하거나 이런 식의 이미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업적으로 쓸 때 너무 과하게 쓰시면 그게 도리어 역효과가 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살짝 이제 터치하는 식으로 살짝 쓰면 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안 나죠. 자, 이러한 부정적인 단점도 있고요. 장점으로는, 자, 우선은 굉장히 풍성하기도 풍성하고요. 자연 재료로 만들어서 이제 가공해서 만든 그런 디자인, 재료다 보니까 우린 식물 소재하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 되게 분위기가 편안해 보이고, 그 다음에 공간 활용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공해서 만들기도 너무 유용하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재료의 어떤 단가도 굉장히 많이 싼 편이고요. 그래서 자, 이러한 긍정적인 내용을 더 강조해서 이런 디자인에 응용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오늘 쓸 라피아를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오늘 쓸 것도 이제 이 라피아가 이제 좀 난 굉장히 내추럴한 걸 좋아하셔. 막 이렇게 만드시는 플로리스트 분께서. 그렇다 그러면 과하게 높낮이를 막 줘서 혹은 일부러 구겨서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내추럴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거에 반해서 나는 내추럴하거나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거, 이렇게 자연적인 느낌은 많이 좀 절제를 하고 간단하게 좀 깔끔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끝선은 좀 맞추신다든지, 가위질을 해서 끝선을 맞추신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균일한 패턴으로 라피아를 가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작하는 방법 순서를 간단하게나마 우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사용해야 될 재료 라피아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라피아를요, 전체 길이를 반 정도로 접으십시오. 접고 나서 접은 부분에 지철사나 혹은 일반 철사, 부캐용 철사, 이걸 누드 철사라고도 그러기도 하는데요. 자, 이 철사를 중앙 부분에 감습니다. 감을 때는 너무 얇은 철사로 감지 마시고요. 딱 잡아서 꽃다발처럼 이렇게 꽃줄기처럼 딱 잡아서 충분히 이제 쓸 수 있게끔 그 정도 두께로 철사를 준비하세요.
내추럴한 쪽으로 많이 가고 싶다 그러면 3개의 뭉치로 만드시고요. 아니면 조금 덜 하고 싶다, 깔끔하게 그래도 좀 정리된 듯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2개의 묶음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라페아를 준비하셨으면은요, 그 다음에 준비된 꽃들을 다듬어 놔야 되겠죠. 내가 잡고자 하는 꽃다발의 크기를 대충 유추하셔서, 즉 이제 바인딩 포인트, 내가 잡는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꽃가지의 줄기의 길이가 한 20cm 정도가 될 건지, 그 정도 사이즈로 할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낮은 한 15cm 정도의 반지름으로 꽃다발을 만들 건지를 정하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꽃들의 줄기의 잎은 전부 다 제거를 하십시오. 깔끔하게 제거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꽃다발을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꽃을 구성할 때 세미 그룹핑의 이미지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즉 그룹과 믹싱이 이제 적당하게 이제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배치 방법인데요. 자, 여기에서는요, 폼플라워하고 메스플라워하고 필러, 자, 이런 식으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폼은요, 백합과에 속하는 이러한 꽃인데요. 자, 이 꽃을 폼으로 잡습니다. 다음에 이 폼과 동시에 신비디움이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느낌의 그런 꽃이죠. 이 신비디움을 같이 폼플라워로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스플라워는 장미 중에서 마르샤입니다. 그 다음에 국화, 자, 샴록이라는 얼굴 큰 그런 국화입니다. 자, 이러한 국화와 장미가 이제 메스의 역할로 지금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러라고는 필러꽃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필러 역할을 대신해서 할 그런 그린 재료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코치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루스커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백일홍인데요. 백일홍이 원래는 이제 메스 플라워의 이미지입니다만, 오늘 구성하는 거 상에서는 작은 백일홍을 준비해서요, 필러 느낌처럼 그렇게 살짝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기타 줄맨드람이라든지 뭐 그린 소재 이런 것들은 자, 필러의 역할, 즉 이제 보조해주는, 메스 플라워를 보조해주거나 전체적인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로, 자, 이러한 종류의 소재들을 이용해서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작할 때는 중앙 부분에 자, 우선은 나리, 백합 이런 것들 폼플라워를 중앙에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정중앙은 안 됩니다. 중앙에서 살짝 벗어난 부분, 자, 그 부분에다가 자, 이런 폼플라워를 배치하시고요. 무게 맞추기 위해서 자, 이 백합의 반대 방향에다가 신비디움을 세팅하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을 우선 맞춰야 되니까요. 자, 이 신비디움이 만약에 없으시면, 자, 이 포인트로 백합을 넣어서 서셨던, 자, 이 반대 부분에 같은 계열의 백합을 넣어서 양쪽으로 균형을 맞추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스 플라워인 자, 장미나 이런 국화를 갖다가 그룹 개념으로 세팅하시고, 그 외에 나머지 잎소재들도 같이 그룹 혹은 때에 따라서는 믹싱으로 자, 전체적인 균형과 외형을 완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작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상세하게 실제 만드는 걸 보면서 이제 첨가되는 그러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라페아로 한번 밑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라페아죠. 자, 라페아를 저는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미리 좀 준비를 해서 평상시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묶을 때도 철사로 묶거나 그러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한 줄씩 뽑았었을 때 나중에 우르르륵 다 빠집니다. 그래서 위는 고무줄로 묶으세요. 아니면 기가 막히게 오랫동안 써도 이게 흘러내리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고무줄로 위에 묶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요런 라피아 가지고 오늘은 쓸 겁니다. 라피아를요, 자, 꽃다발이 오늘 그렇게 과하게 크지 않은 형태다 보니까 양을 한 요 정도로 지금 준비했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요 정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한번 잡아서 그냥 쑥 당기면은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 양. 자, 요 양은 참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참 뭐한데, 요 정도 느낌입니다. 꽉 잡았을 때의
네, 한 볼펜 한 자루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 양으로 우선 잡으시고요. 이거를 반을 이렇게 접으십시오. 반쯤 이렇게 접으시고 나서, 자, 요 끝은 그나마 이렇게 둥근 형태라서 정리가 되는데, 요 부분 되게 이렇게 러프하게 막 움직이죠, 그죠? 이 러프한 부분을, 자, 내 컨셉상에서 이렇게 많이 불규칙하거나 복잡한 거는 나는 싫어 라고 생각하시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 이렇게 깨끗하게 잘라 주신다든지,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나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이건 최대한 살리시고, 하다못해 이것도 일부러 가위질해서라도 이 분위기를 내시고 그렇게 연출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요, 중간 부분은, 자, 철사를 좀 묶겠습니다. 철사를 중앙 부분에 이렇게 걸칩니다. 걸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서, 자, 요 손잡이를 나중에 꽃다발처럼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자, 요게 하나만 만드시기는 좀 곤란하고요. 2개를 하시던 아니면 3개를 하시던, 가장 안정적인 밸런스 균형의 느낌은 3개가 가장 안정적이긴 해요. 네, 너무 이러한 느낌이, 라페의 느낌이 너무 과하다 싶으시면 2개 정도만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중앙 부분을 이렇게 감아서 손잡이처럼 이렇게 만들어만 주십시오.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게, 자, 꽃다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겹치고 이런 식으로 겹치기만 하셔도, 예, 적당한 어떤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우선, 자,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질적으로 꽃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라페아 가지고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꽃들을 다 이렇게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가공하는 라페아 있죠? 자, 요것도 준비하시고요. 자, 우선 라페아를 이렇게 잡으세요. 손잡이로 잡듯이 이렇게 잡으시고, 그 위에 꽃들을 구성할 건데, 자, 폼플라워를 먼저 세팅합니다. 이 폼플라워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폼플라워를 먼저 이렇게 세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사이에다가 라페아를 이렇게 걸쳐 봤습니다. 자, 백합이 핀 게 너무 이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가게 되면 우선은 이쪽에 무게가 너무 많이 치우치죠. 중앙 부분이라 그랬는데 얘가 이 정도로 이렇게 가는 게 더 금상첨화입니다. 이 정도로 갈 수 있게끔. 그러면 지금 제가 잡은 건 안 되겠네요. 다시 한번, 자, 얘가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핀 게 중앙쯤에 있을 수 있게끔, 자, 요 정도로 구축을 하면 이거 옆에도 여기도 있고 해서 완전 중앙에서 좀 벗어난 그런 위치가 되겠죠. 자, 코치아를 중앙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식물 중에서 원래는 이제 라인으로 쓰는 그런 식물군입니다. 긴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근데 그거를 오늘은 라인 느낌보다는 약간 필러 느낌처럼 잔잔한 그런 이미지화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계속 꽃다발은 계속 돌려가면서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요 부분에다가, 자, 장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라피아 위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장미 하나 이렇게 넣으시고요. 줄기 방향은 당연히 스파이럴로 오늘은 하셔야 됩니다. 파라렐로 세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 하시는 방법은 스파이럴입니다. 자, 얘도 장미도 그룹핑처럼 이렇게 모아서 들어갑니다. 모아서 이런 식으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살짝 돌리셔서 이쪽 부분에다가도, 자, 어떤 꽃을 넣어야 되는데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신비듐 여기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백합을 그 자리에 이렇게 넣어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거를 쓰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자, 신비듐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같이 폼의 느낌처럼 그렇게 배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 2개를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리고 또 적당하게 또 돌려 보시고요. 다음 반대편에다가는
칼을 넣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분에요. 색만 잔뜩 있게 하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잎소재, 녹색의 그러한 색도 같이 좀 넣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만들었던 라피아를 전부 다 테두리에만 지금 현재 있는데요. 자, 요거를 반을, 자, 접은 거를 중앙 부분에 이렇게 넣어서요. 같이 잡아 봅니다. 이제 하부에다가 자, 잎소재를 넣었는데요. 자, 이런 몬스테라가 잎에 비해서 줄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뒤집어서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눌러서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꽃다발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대편에도 이제 뭔가를 좀 세팅을 해야 되겠죠. 이제 꽃 구성은 자, 이 정도로 지금 됐습니다. 많은 양의 꽃은 안 넣고 그렇게 구성을 할 거라서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자, 줄맨드라미를 자, 이렇게 넣을 거고요. 하부 쪽은 굳이 꽃으로 이제 마감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잎 소재나 다른 부 소재로 가지고 필러 계열의 그런 느낌의 재료로 가지고 마감을 하셔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꽃다발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다음에 몬스테라가 잎이 없으니까, 그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루스커스 같은 걸로 딱딱한 걸로 한번 마감해 주시고, 또 다시 돌려 가지고 자, 이쪽 부분에도 자, 루스커스나 기타 부 소재 가지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 차원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십시오. 이 바닥에는 이파리를 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파리를 넣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크게 요즘에는 상업적으로 쓸 때는요. 자, 이런 잎 소재들은 포장지로 대체가 되죠. 자, 그래서 꼭 넣어야 되는 그런 재료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저기 꽃다발 구성이 지금 끝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한 색이라든지 강한 꽃은 중앙에서 이렇게 맥 잡을 수 있게끔 연출을 하시고, 이제 오늘은 라피아가 메인이다 보니까 라피아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렇게 밸런스 맞춰서 편중, 어느 한 부분으로 편중돼서 무게가 그걸로 쏠리지 않게 그렇게 연출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라피아가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조금 더 자연적인 느낌이 많이 나죠. 자,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꽃다발을 묶어 보겠습니다. 묶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묶어 볼게요. 꼭 내가 손으로 잡았던 그 부분을 감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감으셔야 돼. 이게 꽃이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만들어 본 꽃다발입니다. 라피아를 이용한 꽃다발이에요. 자, 좀 분위기, 색다른 분위기로 연출하실 때 사용하시면은 되게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라피아는 라피아대로 이제 유용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꽃 구성하는 거, 자, 메인 꽃, 그다음에 액센트 꽃들은 중앙을 피해서 중앙 언저리쯤에
이제 위치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보조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꽃들을 이용해서 계속 균형을 맞추고 넘어가고 균형을 맞추고 넘어가고, 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필러 소재 마지막에는 원래는 필러 꽃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조금씩 연출을 해도 됩니다만, 그거를 다른 그린 소재 개념으로 이제 바꿔서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꽃들이 좀 깨끗하게 연출이 되거나 간단하게 연출이 되거나, 자,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선은 제작해 봤는데요. 자, 실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거는 손에 많이 익어야지 되게 예쁘게 연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한번 실제 제작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